아리송, 갸우뚱 말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20가지를 다 썼는데 이 20가지의 하나하나 보면 굉장히 사소하지만 저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거든요. 자, 7번째,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재밌는 거 타러 갈 때 항상 우리 가족을 데려가신다.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맛있으면 꼭 우리 가족을 데려가야 돼. 맛이 없어도 계속 맛있다고 우겨야 돼. 예, 그런 마음이 있고, 8번째, 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눈을 빛내고 청중을 바라보며 강의하시는 모습이 매우 매우 멋있다. 누구의 관점이에요? 딸의 관점. 그거 어떨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것 때문에 용돈은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저분들이. 자, 그 다음에 12번째.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 욕할 줄 몰라, 사실상. 뭐,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아. 고지식해서 나쁜 말, 폭력,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하실 줄 모릅니다. 어디 가면 꼭 그래.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나 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 2시간 정신교육 받고 가셔야 돼. 아무래도 안 돼. 우리가 A형을 소세지라고 한다면서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그게 저예요. AB형은 더 심각하더만 지지지.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고.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째.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명강사이시다. 명강사가 아니어도 명강사가 된 거예요. 진짜 이게 사소한 칭찬이 상대의 기분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이순신 장군 강팬이어서 이순신 장군이 썼던 책이 있죠. 난중일기 있죠. 저는 그거 제가 보통 한 몇 번 정도 읽었냐면 지금까지 대략 한 3,800번 읽지 않았을까. 이번에 한산 영화 하죠. 또 보러 가야 돼. 왜? 명랑 영화 보러 가기 전날은 제가 꿈을 꿨거든요. 이순신 장군하고 저하고 담벼락을 막 타고 올라가더라고, 절벽을. 그런 공간이 영화에서 나올까 했더니 어디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 딱 아리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는, 거기 내가 타고 올라가서 난 넥타이 메고 갑옷 입고 계시면서. 농담이 아니라 이 강의하는 일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정신적 스트레스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도 이렇게 한 1년 동안은 진짜 단순한 노동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항상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힘들 때 저는 이 얘기합니다. 이럴 때 내가 이순신 장군보다 힘들까? 그럼 다 해결되더라고요. 상대적인 가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렇게 멋있고 자랑스럽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아빠는 하나뿐인 것 같다. 약간 의도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의도에 상관없이 저는 어떨까? 이거 화장실에서 보면서 키득키득하고 웃고 난리가 나죠, 저 혼자. 미친 거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자녀한테 성경 구절 보내지 마시고 진짜 직설적인 거를 보내세요. 너는 왜 비 떨어졌냐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들, 너는 늦게 성공할 거니까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널 곁에 보고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아이들은 어떠냐면 혼자서 그걸 보고 힘을 내요. 의외로 그걸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걸 제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미국인들의 꿈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쭉 여러 가지 나와 있죠. 1위가 바로 뭐냐면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거랍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느냐? 명심하세요. 근데 부모는 완전체가 되시면 안 돼요. 부모는 부족하셔야 돼요. 부족한 상태로 정체되시면 안 돼요. 자녀가 성장하길 바란다면 부모도 같이 성장하는 거지, 부모는 완전히 성장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왜?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너무 힘들어요. 왜?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삶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같이 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면서 이렇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뭐를 잘하는 거냐면 예술 작품을 바라봤을 때 지나치게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평가할 때 비판은 사람을 성장을 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를 더 바꿔나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기다려주지 못해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아까 봐봐요. 비평가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림에서 튀어나오잖아. 그 아트 거기는 바로.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잘한다. 아니면 성공한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성공이란 말은 성장하고 공유의 합성어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요. 성장을 성공이라고 착각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은 성공의 하나의 일부분이죠. 더 큰 건 바로 뭘까? 나눠줘야 돼요. 어저께 했던 뭐 카누 공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라고. 이래야지 뭐가 나올 거냐면 행복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미술작품을 볼 때 그대로 판단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것도 엄연한 미술작품이에요. 뭐밖에 안 보여요? 탁자밖에 안 보이죠? 몇 개의 탁자예요? 2개죠? 2개의 탁자밖에 안 보이는데 이 2개의 탁자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이건 셰퍼드의 작품이에요. 셰퍼드. 세파드 강아지 이름 얘기가 아니고요. 2개의 탁자는 탁 맞춰보면요 딱 크기가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떨까? 길이만 길고 폭이 좁게 보이잖아요. 이걸 겹쳐보면 똑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를 소재로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차이가 아니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제대로 보는 사물에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일러주는 또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단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긍정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바라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2개의 탁자는 같은 탁자입니다. 셰퍼드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것도. 자, 흰색은 바로 뭐냐면 술잔이죠. 검은색은 사람이죠. 이걸 가지고 싸워봤자 뭔 의미가 있어요? 왜 사람이 보여, 술잔이 보여, 의미 없잖아요? 이것도 미술 작품이에요. 아마 전 세계에서 원가가 가장 싸게,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일 것 같아요, 이거. 네, 물감은 딱 한 종류잖아. 어떤 색깔? 검은색. 이건 캔버스가 흰색이고. 그죠? 고부가가치 그림 아니겠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루빅이란 화가가 그렸던 술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더 이상 미술작품은 기능적인 거에서 멈추지 않죠, 지금 보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더 큰 의미의 뭐를 만들어요? 사람의 사고 가지고 말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우리가 주 포커스를 담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제가 설명해도 안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은. 보면은 여성이 2명이 보이시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한 분은 노파가 보이시고, 한 분은 젊은 여성이 보여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보이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인상. 여기가 코입니다. 코. 여기 콧구멍. 여기 눈이에요. 여기가 입이에요. 틀니 빠졌어요, 지금. 할머니. 2번째 젊은 여성, 귀부인의 여성, 여기가 턱. 여기가 눈썹. 높이 들어오고 계시죠, 여기가. 그죠? 어떤 것이 먼저 보인다, 안 보인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 현대 미술의 장르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걸 먼저 보는 것과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들립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한테 혜택만 들리지 뭘까? 페널티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냐면 보험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때가. 끝까지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결국 예술작품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상하는 이유는 바로 뭐라고 했냐면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술작품을 그린 사람이 누구라고? 인간이고. 그죠?
그거를 가지고 매개체를 가지고 다시 또 평가하고 감상하고 활용한 사람이 또 인간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 소재인 것 뿐이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돌을 닦으려면 이제 산에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람쥐하고 다시 대화해가지고 돌을 닦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결국 옛날에 고승들은 독도하셨죠, 그죠? 지금은 독도하기가 어려운 구조야. 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내가 살고 있는 now here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자, 이 의도 10중 8구는 미국에서 실패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뛰어나게 더 좋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유학 보낸다? 잘 돼요, 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술 작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제가 오늘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새로운 관점에서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미술 작품이, 이건 그림이 아니라 조각이죠, 조각. 그죠?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혹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 그 다음 이런 유형의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피에타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피에타. 뭐, 피에타라고 해도 좋고, 피에타라고 해도 좋고, 우리나라의 박철수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도 있어요. 제가 박철수 감독하고 좀 가까운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저기 왜 그 접시꽃 당신이라는 영화 아시죠? 도종환 시인. 이덕화하고 이보이가 출연으로 나왔었어요. 몇 년도 영화냐면 1987년도 영화입니다, 그게. 제 나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때 이덕화의 친구로 제가 그 영화에 나와요, 제가. 그때 팍 늙어 보였나봐, 그때는. 대학교 2학년 때는. 아우, 나이 얘기 안 할 건데 얘기했다. 제가 올해 29이라고 얘기. 이덕화의 친구로 나온 그 접시꽃 당신이라고 하는. 자, 그 영화, 지금은 그것 좀 자료를 구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는지. 아무튼 그때 그 박철수 감독 지금 고인되셔서 교통사고로 횡단보도 서 있다 돌아가셨어, 그냥. 그래서 우회전한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령도 바뀌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형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피에타의 뜻이 뭐냐면, 이거 뜻도 알아두셔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엄마예요, 엄마.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였는데 옆에 살인자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데 일반적인 엄마는 어떻게 할까? 아이고 하면서 어떨까요? 멱살 잡아야죠, 그죠? 어떻게? 살인자, 이놈아, 어떻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 이게. 이래야 정상인데, 엄마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시여, 우리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피에타예요. 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인간사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천붕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에 붕괴붕자. 천붕지탄이에요, 그게 바로. 그럼 다 좋다 이거죠. 다 좋은데 이걸 미켈란젤로가 했을 때는 어떨까? 우리가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미술책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삼각형 구도로 안정된 구도라고 배웠어요, 그죠? 미술 전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이지가 않아. 왜 안정적이지가 않냐면 키가 얼마냐면 191cm예요, 지금. 마르긴 했는데 혹시 남편 술 마시고 들어와서 침대까지 옮겨보신 적 있으세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요. 제가 동창회를 안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는 술을 많이 안 마십니다. 그냥 분위기상. 안 마시니까 일찍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침역까지 배송 시스템을 해야 돼.
A 친구 보냈다가 B 친구 보내고 C 친구 보내면 집에 가면 오전 9시 반이야. 아,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와이프의 눈매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고 내가 재진 거 아니잖아. 이 왼수 나까지 왼수가 되잖아요. 근데 질질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주검인데 잘 보세요. 무릎팍으로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손으로 딱 받치고 있죠. 요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거. 이러고 한 3초만 있으면 어떨까? 아마 침 발라야 돼. 아이고 팔자를 안 자려. 그죠? 얼마나 힘들까 지금. 이거 안정적인 거 맞냐고.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이지가 않아. 또 엄마면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애끼게 보여서 돼요? 엄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막 이래가지고 그죠? 초인을 발휘하잖아. 엄마의 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미국에 보면요, 덤프트럭이 지나가는데 아이가 다칠까봐 한 손을 잡고 덤프트럭을 밀어내요. 막 이렇게. 이게 엄마의 힘이라고. 아무리 봐도 아가씨 얼굴이야 지금. 힘 못 써. 힘 써도 저게 힘이 없어서 이게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안정적이 못해요. 르네상스라고 하시나요? 예, 저는 르네상스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탈리아 여행기도 많이 하고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라서. 다음엔 제가 이게 설정하면 다음에는 르네상스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피에타를 외치긴 너무도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바라본 거냐면 인간들이 바라본 거죠 지금. 이게 여기가 어디 있냐면은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죠.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전방 150m 전방에 딱 보여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사라진 전에 이 작품을 본다는 게 너무도 값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젊으실 때, 지금 젊으니까 이탈리아 여행 한번 갔다 오셔요. 여행은 언제 가는 거냐면 마음이 후들릴 때 가야지 다리가 후들릴 때 가면 못 가. 진짜 한 번 정도 이걸 담아와야 돼. 근데 모르고 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공부하시고 가시는 거죠. 제가 코로나 전에는 동남아나 이런 데 제가 한 10명, 15명 인수를 하고 인문학 여행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로나 지나면 올해 후반부부터는 국내로 간략하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박물관도 하고 그렇게. 다음에 동참하세요. 재미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바라본 관점이죠. 그러면 위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봤다는 거죠. 우리 중국집에 가봅시다. 고급스러운. 온통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색이야. 맞죠? 그리고 어떤 글자를 좋아하냐면 복복자를 최고 좋아해. 복복자를. 우리도 남다르지가 않아. 1년에 2번씩을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하잖아요. 신정 때 복 많이 받아라. 설날 때 복 많이 받아라. 뱉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복복자를 어떻게 해놨냐면요. 복복자를 써가지고요. 중국집에 가면 180도로 뒤집어 넣어서 펜던트를 딱 설정해놨어. 보셨죠, 그런 거? 왜 그렇게 놨을까요?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럼 복은 누가 주는 걸까? 위에서 주겠죠. 주는 사람이 복복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뒤집어 놓은 거라니까, 그게. 이유가 있죠. 똑같이 얘기해 볼게요. 따라하세요.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한 사람일까? 운자를 뒤집어 볼까요? 180도? 무슨 자가 보여요? 그렇죠.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운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에서 이 작품을 위에서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이건 불안정한데 보여드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애때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안 보여. 어깨가 힘께나 못 쓰는 아가씨의 어깨였는데 옷이 레이스가 있다 보니까 어떨까? 엄마의 어깨로 변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들 예수의 키가 짧아 보여. 지금 보니까 이제 가볍게 보여서 한 팔로 딱 안고 있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게끔 느껴지는 거죠. 미켈란젤로는 어떤 것까지 한 거냐면 어떻게 인간이 보기에 안정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보기에 안정돼야 돼요? 위에서 하라고. 이게 관점이라는 것이죠. 의외로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바라봄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상대를 평가하거나 사물을 평가할 때 너무 쉽게 평가를 내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할 거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상대에게 힘이 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닥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야. 그죠? 지금 망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귀신을 봐서 무서워요?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솔직히 월화의 공동묘지 기억나세요, 옛날에? 지금 보니까 엄청 어처구니 없대. 무덤이 갈라지는데 스티로폼이 눈에 보이대, 그게. 가벼워서. 그 다음에 케찹 묻혀서 보니까. 플라스틱 칼을 물고 있더만, 보니까. 귀신을 보면 안 무서워요. 근데 왜 공동묘지가 무서울까? 이유는 뭘까요? 공동묘지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운 거지 귀신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하지?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라고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그 관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떠올리면 돼요. 이거는 고흐 작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거 말고 왜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 옆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똑같은 거. 이거는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흐의 동생이 누구죠? 테오라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원래가 고갱과의 사이 때문에 고갱 때문에 어떨까 서로가 좋아했는데 나하고 멀어지니까 그때 길을 잘랐다는 소리 있는데 요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테오 때문에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신도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이 강가, 론강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그림은 어떠냐면 론강을 그대로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고흐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따져볼게요. 똑같은 테마 그렸던 장소에 딱 가서 이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사물인데도 그림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겠죠. 다시 말해볼게요. 미술작품은 사실인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각색이 돼서 철저히 훈련됐던 그 테크닉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사고, 생각이 들어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림 자체의 특징이 좀 다르죠. 이렇게 고흐의 작품들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흐 작품도 전시를 꽤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련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영화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이 작품도 한번 유념해 보시고 그 삶이라고 하는 것. 농축해서 젊을 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그림이 더 달라지고 유독 많이 그렸던 식물이 또 있죠. 해바라기를 많이 그려요. 아주 노란색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우리는 뭐의 상징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상징. 하고 이제 희망도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해바라기를 보면 힘이 나느냐, 보통 해바라기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림 그렸던 게. 근데 재밌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해바라기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똑같은 해바라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볼게요. 이건 이중으로 우리가 서로의 소통할 때 어떤 뭐라고 할까 넘어야 될 관문이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사물을 어떨까 고흐가 그렸는데 약간 편집이 된 거죠. 그럼 이 편집이 된 거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또 편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볼 건지 아까 어린이 왕자 한 번 더 읽어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내 마음의 태도에 따라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술의 전문가로서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재 내 여건에서 그 사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린 왕자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사파들이 많이 나오죠, 보면. 그림을 그린 사람 하나 다루는데 참 대단하죠. 생텍 지베리는 어떻게 죽었어요? 마지막에. 어린 왕자의 삶과 똑같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이 책 또 한 다음에 또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마지막에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든 무시하는 교신들이 없어지면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생텍 지베리의 유해일 것 같은 비행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제발 좀 그게 생텍 지베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대. 왜? 그냥 어디로 가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처럼 그 별로 가기를 바랬던 거죠. 이거는 뭐 각자의 삶에 이제 맡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시스터나 성당이에요. 이탈리아, 바티칸. 이탈리아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아니라 세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가 있죠. 하나는 바티칸이 있죠. 하나는 조그만 국가가 하나 또 있어요. 또. 이탈리아는 꼭 한번 갔다 와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탈리아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반도지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다 보면 거기에 지중해가 있죠. 이렇게 지중해가 되어 있고, 왜 거기는 그림 작품도 많이 나오고 르네상스가 나오고 할 거냐.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부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세시대, 15, 16세기 넘어서 중세시대 종교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묵사발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모든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갈 때? 성당으로 갈 때. 그래서 우리는 성당은 더 이상 성당이 아니라 예술체의 집합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기독교인이요, 천주교요 이런 거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근데 그 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누가 그린 거예요? 이것도 미켈란젤로 작품인데, 다른 어떤 거보다 이게 천장화잖아. 이게 바로 이거 어떻게 그렸는지가 참 대단한데요.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는 요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있는 거 보셨죠? 여기가 인간이고요. 누구예요?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서로가 교류하는 걸 어떻게 교류하고 있어요? 자, 손 좀 보세요. 손. 요거예요. 아, 근데 왜 가벗고 있냐? 그러지 말아주세요. 야해. 그럼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디 영화에서 사용된 거 있었죠? 이피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봐봐요. 어느 누구에게 똑같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천지창조가. 어떤 누구는 그냥 그런 갭이다 라고 했고, 어떤 누구는 야 감동적이다 야 라고 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걸 활용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감독님은 영화도 제대로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어머니의 인터뷰가 달라요. 어릴 때 워낙 영화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미쳐버린 거지, 뭐 한마디로. 그대로 존중하니까 나도 모르게 영화 감독이 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열정에 아울러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정식 교육을 받게 되면 고정관념에 빠져버려. E.T.란 영화를 가장 악본으로 본 게 바로 뭐냐면, 다 죽어가던 그 E.T.가 딱 되니까 어떨까? 이제 꽃이 막 살아나고 온기에 가슴에 콩닥콩닥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악본은 어떨까? 자전거에 태우고 막 달려서 음악이 나오죠. 뒤에는 뭐가 있고 큰 달이 있고 자전거를 하늘로 날아간다는 그런 센스를 고정관념의 영화 감독은 못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하라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뭘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적용점을 찾은 거죠.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는 바로 아름답다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소리 내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쫙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비슷한데요, 딱 보고 감상하고 있는 겁니다. 재채기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제발 좀 이탈리아 여행 갈 때 대한민국 사람들 제발 좀 등산복 좀 입고 좀 가지 좀 말아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만 가면 다 등산의 전문가들이야 보면. 그죠? 무슨 얼굴 해가지고, 그죠? 거기는 금지입니다, 금지. 저는 뭐 입고 다녔냐면 거기에 생활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동양인의 왜 훈남처럼 보이잖아, 제가. 인기 최고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시간 되냐고 물어보지. 근데 문제는 내 아들하고 같이 갔다는 거죠. 이게 동양인의 남자에 대해서 뭔가 약간 로망이 있었던 걸 그때 알았네요, 제가. 나한테 와서 피부결이 곱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겁나 죽겠게.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진짜 수련한,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천당지옥이죠, 여기가 지금. 자, 그림을 어떨까? 직접 본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것이 그냥 그림의 테크닉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어떠한 개념이 필요한 거냐면 이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문방구가 있네.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왜 그 음식도 팔고 그랬죠, 옛날에는. 요즘은 안 되지만. A 문방구와 B 문방구가 있는데, 옛날에 뭐가 인기가 많았냐면 애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추파춥스 아시나요? 그 비탄 유형의 막대 사탕을 들고 들어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어디서 팔았냐면 문방구에서 팔았어요.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A 문방구와 B 문방구를 보니까 한 곳은 잘 되고 한 곳은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안 되는 집에는 왜 안 될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될까? 고민하다가 내 예쁜 딸을 데려다 놨어. 그랬더니 첫날은 잘 팔려. 둘째 날 또 안 팔려. 어찌된 영문이야. 옆에는 잘 팔리고. 그래서 보니까 구별을 못해. 자리인가? 자리도 크게 차이가 안 나. 친절하지 않은가? 다 친절해. 근데 하는 행위가 다르더란 얘기예요. 잘 팔리지 않았던 집은 이렇게 파는데 1,000원을 주면 몇 개를 주냐면 10개를 줘요. 10개를 주는데 잘 안 되는 집은 이렇게 팔더래요. 어서와, 친절하게. 자, 막대사탕 10개 줄까? 네. 10개를 셔요. 그럼 어떨까?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들어가 있죠, 그게. 자, 집어요. 많이 집어요. 그래, 어떻게? 하나, 둘, 셔요. 7, 8, 9, 10 하고 난 다음에 빼가지고 10개를 줘요. 맛있게 먹어라. 맞죠, 이거? 이게 안 되는 집이었고요. 잘 되는 집을 보니까 이렇게 팔더래요. 어서와, 10개 줄게. 자, 끄집어냈습니다. 손에 들린 게 몇 개냐면 7개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3개를 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8, 9, 10. 맛있게 먹어라. 아까와 지금의 차이가 뭘까요? 결론은 똑같았어, 지금. 1,000원에 10개는 똑같았는데, 결과는 판이하게 다른 거죠. 처음 건 어떻게 하냐면 3개를 뺐죠.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떨까? 아이들 입장에서 뺏기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 집에는요, 왜 하나씩을 준 거냐면, 하나씩 할 때마다 가슴이 콩탕거려,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 더 받은 느낌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똑같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사시는 거냐면, 어디가 감상을 하면서 문학 작품을 보면서 다 같이 느끼는 게, 더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빼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생각의 틀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에 대한 몇 가지를, 이탈리아 중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베수비오산이거든요. 여기가 폼페이라고 하시죠. 폼페이. 폼페이가 왜 유명한 거냐면 이 정도 보이는 건물 높이까지가 화산 폭발을 화산재로
쌓였다가 이것이 그대로 보이게 된 것이거든요. 거기 몇 개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온통 제주도와 똑같은 까만색이에요. 서기 79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한번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 이탈리아? 거기 꽤 되시네요. 그럼 아마 아실 겁니다. 가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마차가 다니는 차도예요.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예요.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 이게 세 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용도가 뭔지 아십니까? 돌. 이게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근데 여기가 의미가 있는 게 조작적 도시가 아니야. 여기는 갑자기 죽은 거예요. 생활하다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사이에 마차바퀴가 이동해 가요. 여기가 일종의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차의 속도를 줄이잖아. 30으로. 지금하고 똑같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건물이 이 높일까? 이 높이까지가 화산재로 쌓여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찻길이면서 여기가 뭐냐면 하수도야. 하수도 여기가. 물이 두 배가 쫙 흘러가게 돼 있어요. 비가 와도. 자, 그림만 제가 이제 몇 개에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제 토기가 보이고요. 토기가 보이고, 이 안에는 이제 뭐 발사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난 게.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그대로 수레도 그대로 보이고요. 여기가. 이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아마 뒤로 용암이 흘러내리니까 그 고통을 이기려고 코를 막다가 그대로 죽은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거냐면 용암 흘러가는 게 온도가 몇 도냐면 이게 800도예요. 흘러내리니까 내 몸을 타고 올라가죠. 내 몸 다 녹았겠죠. 내 몸속이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다 굳었죠. 위에는. 그 후대 사람들 어때? 탐침봉을 꼭꼭 꽂아서 피부가 있는 거 꼭 들어가죠. 거기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석고를 집어넣어. 붙여가지고 파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의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에 그 유명한 그게 나오죠. 아이를 안고 죽었던 사람. 등에 오니까 한 번 조금이라도 더 살리려고 아이를. 눈물 난 얘기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마차 바퀴 밑에 레일이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가 울퉁불퉁하니까 여기로만 지나가면은 어때 쿵쾅거리지 않게끔 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여기에 빛이 아름답죠. 저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에 보면 홈이 파였거든요. 여기는 아까 차도 여기가 인도거든요. 여기 구멍이 파여있어요. 갔다 오신 분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으세요? 뭔지? 용도가 뭔지? 용도가 바로 뭐냐면 지금 따져본다면 주차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마차를 놔두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죠. 자전거처럼 묶어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구조물이 많이 보인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이건 굉장히 멋진 겁니다. 이건 글씨 써져 있는 건 누가 기증했음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게 도량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밀 한 통에 호미를 요만큼을 교환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퀴즈, 그림이니까 이거 뭐겠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까 보였던 그 그릇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거? 여기는 누구 보여요? 이거는? 사람이고요. 어저께 대답해서 제가 상을 주겠다고 했던 분이 누구죠? 오셨나요? 제가 잊어버렸을까요? 가져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져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자, 가방 안에 제 책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근데 왜 안 보이지? 제 책 중에 가장 얇은 책. 자, 나오셔서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서점을 제가 제 책을 제가 사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여기. 가볍게 명상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읽으면서 대본 보면서 발음 교정하는 그런 책장이에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그 당시에 발견된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가게입니다. 가게. 가게 모습을 이걸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상상력을 다 생각해보면요. 기름? 그럴 수 있죠. 기름 짜는 거. 자, 정확히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은 택배 회사입니다. 이게. 짐을 갖다 놓고 어디로 배달해달라면 배달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림이라고 하는 거와 인류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명심하세요. 그림 작품은 어디 회랑이나 이런 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하철 내에서도 다 감상이 가능한 것이고 결국 이 디자인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닥입니다. 바닥에 뭔가 조각돼 있어요. 그렇게 조각돼 있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림이잖아요. 이것도 뭘 것 같아요? 알아도 얘기하기 좀 어렵나요? 예, 상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고추입니다. 이게 고환이 있고요. 앞에 귀두가 여기 있죠. 지금 어딘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화장실 같지요? 예, 어디냐면 창녀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지금의 개념하고 다르다고 제가 어저께도 약간 얘기했잖아요. 공공적이고 합법적인 사업이에요, 그때. 여기는 우리나라 따져보다 제주도급이라고 할까? 관광지예요, 여기가. 휴양지. 찾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창녀촌이 있어요. 여기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인데 위가 둥글게 되어 있고 뭐가 B급이 거져 있죠? 거져 있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걸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사우나 자주 가시죠? 코로나 전에.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 아이고 시원해. 뜨거운 걸 보고 시원하다고 하는 우리 민족들은 우리 때문에 영라대왕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유황불을 지어놓으면 아이고 시원해 그러고 있으니 리사이클 막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불쾌하게 한 게 바로 뭐냐면 물이 응결되다 떨어지는데 등에 딱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죠. 차가운 촉감이. 그거를 없애려고 물방울이 내려가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이게 바로 뭐냐면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이게 바로 돌침대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창녀촌입니다. 여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밑에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인데 남녀가 보이나요 지금? 이거는 조금 성적인 부분이라 얘기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여기로 들어가면 이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더라고요. 각각의 그림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화산에 딱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월 속에서도.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의미하고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임팩트 있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온탕이에요. 온탕. 지금하고도 별 차이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여기 있어요. 제가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요거를 합참게 봤는지도 몰라요. 역사적 검증에서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세지게 되면 앞으로 고민할 것 중에 하나가 로마가 가장 무서워했던 하나의 부족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훈족이에요. 훈족. 훈을 뭐라고 그냥 헝이라고 읽어. 그래서 훈족을 동경에서 만든 국가명이 헝가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에요. 동양권에서 이 사람을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중국을 힘들게 해서 뭐라고 하냐 노비란 말을 써. 뭐라고 그래? 흉노라고 그래. 흉노족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게 되죠. 거기에 태생지가 어디냐를 따져본다면 고구려 벽제 신라의 신라예요. 누구냐면 김혜김 씨예요. 오! 이상한 얘기 또 하고 계시네. 오늘 또 갑자기.
이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요. 로마를 정복해 그 사람이. 시기적으로 뭐 어떤 역사를 평가를 하냐면 감개토 대왕 있죠. 일찍 죽었죠. 일찍 죽은 게 아니라 로마로 나가서 원정에 성공했다는 설이 더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직 정사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뒤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잠도 서서 자요. 기마민족의 공통점은 금을, 황금을 좋아하거든요. 경주가 보세요. 그 다음 말을 좋아하죠. 천마총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의미를 잘 판단하고 보십시오. 이 천마도도 마찬가지로 말을 좋아하는 거 기마민족이죠. 아마 유럽사, 세계사의 영향권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없을까. 자, 거기에 관련된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 디자인도. 하지만 오늘은 살짝 줄여가지고 모비우스 이론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걸 뒤엎은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연천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예요. 이게 바로 뭘까? 그 당시로 가장 뛰어난 기술이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 맥가이버 칼인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거는 이런 어떻게 자긍심이 많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얘기했던 소리는 마찬가지로.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밀라노의 두오모예요. 보셨죠? 밀라노에 가면요, 그냥 허름해서 관광지로 안 가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관광지를 많이 올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림, 요거 때문에. 최고의 맞죠. 이걸 제가 이 그림을 마지막에 선사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하는 이유는 예수가 보이죠? 예수를 팔았어요. 돈을 들고 저기. 예수가 등지고 있죠, 지금? 여기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그렸냐면, 또 누가 그랬어요, 이거? 계속 나오는 인물이죠? 레오나르도, 이게 뭐예요? 다빈치. 원래 이름이 말하니까 다빈치가 이름이 아니에요. 다빈치는 빈치 지방 출신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름이 원래가 뭐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우리는 레오나르도 하면 뭐만 떠오르냐면 디카프리오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이거를 그림을 의뢰를 받았는데 예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드릴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가장 예수와 가까운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가 한 인물을 찾아서 그 얼굴로 그림을 그렸죠. 몇 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바로 뭘까? 가롯 유다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교도소 가보세요. 무기징역 살고 있는 사람 흉흉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게 어떨까요? 찾아갔죠. 소개받았어요. 아, 저런 얼굴 그리면 되겠구나. 데스행을 그려, 이렇게 그림 그려. 그거 가지고 이제 옮겨보려고 그림을 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나오고 싶었겠죠. 선생님 몰라요? 저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빨리 그 그림만 그려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진짜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몇 년 전에 절 찾아서 제 얼굴 그렸잖아요. 뭐 할 때 예수 얼굴이 필요하다고 제 얼굴 그려갔잖아요. 그 얼굴이 몇 년 만에 가로유다 얼굴로 변한 거지. 이거는 누가 만들어서 했던 얘기건 그렇지 않건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사람은요, 타고나는 대로 결정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따져볼게요. 예수의 얼굴과 가룟유다가 같이 일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에 따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느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 행복을 위해서. 어떤 게 행복인데 현재가 즐겁게 사셔야 되고 그 안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의미를 부여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죠. 그거를 자꾸만 생각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어제와 오늘 우리가 만난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모든 면에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